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고 요가하는 강현수입니다. 계기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둘 다 그냥 좋아서 하다 보니까 시작하게 됐고, 요가는 초등학생 때 처음 접해서 본격적으로 한 건 한 6년 정도 됐고, 연기는 19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미루다가 계속 배우다가 한 4달 전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계기는 없고 그냥 영화가 좋았고 요가가 좋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왜 내가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좋아서. 재밌는 에피소드? 근데 요가 수업을 할 때 엄청 힘들고 땀나고 이런 수업도 있는데 힐링되고 정말 차분한 수업도 있어요. 근데 특히 누워서 하는 동작을 할 때 가끔 아직 사바사나 휴식 시간이 아닌데 코를 고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 그냥 웃음이 나고, 저도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누가 코 고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냥 다들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가는 많이 늘리는 거다? 늘리는 거. 네. 근데 사실 요가는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더 가기보다는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오는지 집중하는 게 요가라고 생각해서 최대치로 늘리는 거다. 이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늘린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가동성을 늘린다. 아, 관절의 범위. 네, 그렇죠. 뭐 다리 옆으로 많이 찢고 앞뒤로 많이 찢고 이래야 요가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가는 건 정말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렵죠. 근데 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모르실 수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 근데 이해가 돼요. 요가랑 명상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나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같아요. 네. 명상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데 요가는 힘든 자세로 하잖아요. 그게 움직이는이 붙은 게, 명상이 사실은 집중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요가 동작을 하지 않아도 뭔가에 집중할 때 그걸 명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명상도 앉아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서 하는 것도 있고, 걷기 명상도 있고, 감사 명상도 있고, 아기 자세 같은 동작에서 명상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앉아서 하는 것만 명상은 아니에요. 유명 인사라고, 저희도 지도자 분들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신 분들 중에 이은채 선생님이라고 제가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면 정말 제가 나 되게 벌써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때는 초보였거든요. 처음이라서. 알겠습니다. 삶은 요가의 이은채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요즘 제일 힘든 점은 사람들마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점. 어떤 이미지를 딱 해서 프로필을 만들어서 돌리고, 저도 나름의 나는 이런 역 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저를 되게 밝고 맑게 보시고 어떤 분은 저를 되게 어둡고 세게 보세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캐릭터가 다양하단 말이네요. 다양하다고 생각하면 좋고, 나쁘게 말하면 애매하다는 거죠. 약간 좀 네. 요즘에는 람이란 배우님, 한 분을 뽑기는 참 어렵지만, 나쁜 엄마 제가 너무 열심히 보고 눈물 흘리면서 봐서. 근데 저는 배우는 그게 가장 크다고요. 뭔가 마음을 울리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애매한데 저는 되게 이상하게 어떤 역할? 제가 언제 유명해질지 모르겠지만 뭔가 엄마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인데 그 소중하잖아요.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고 그런 영화를 찍고 싶어요.
엄마가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돼보고 싶어요, 엄마가.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임신 출산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 인생에서는 일어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런 역할. 실제로 부모님이 어떤 게 투영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밀양 이런 것도 보고 나쁜 엄마도 마침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런 가족 관계에서 주는 그 울림이 저한테는 제일 큰 것 같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어떠한 질문들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선택? 제 인생이 좀 무난해서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 없긴 했는데 일단 아무래도 대학 어디 갈까가 무슨 과 갈까가 제일 제 20대 저 아직 20대밖에 못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20대 인생에서 가장 큰 게 대학 선택. 졸업하고 이제 뭘 할까?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서 제가 취업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뭘 하면서 배우를 할까? 그때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정말 학원 강사도 해보고, 뭐 카페 알바도 해보고, 그 판매 알바도 해보고, 그때 뭘 선택할까? 그때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국 요가 강사를 택한 거라서 그때 가장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제 인생에 힘든 선택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별로 안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럽네요. 다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취업을 하냐 안 하냐가 생각해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과를 갔는데 이거를 다 애들이 취업하는 걸 보잖아요.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눈으로 보이니까 이걸 다 포기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빨리 가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2, 3년만 지나면 이제 저한테 취업의 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나이가 28, 9 되면. 그래서 그때 취업을 하냐 마냐가 가장 큰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선택에 후회는 안 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할게요. 네. 저는 휴식, 여행,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일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요가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 외에 또 단편 찍는 거 다른 일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달에 집에서 쉬는 날이 거의 하루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름 휴가도 못 갔고 해야 할 일은 많으니까 사실 휴식이 저도 8월 말에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때 휴식할 게 아니고 또 시나리오 쓰고 뭐 밀린 공부 같은 거 한 번에 몰아서 할 계획을 또 세워놨거든요. 근데 사실 집에서 온전히 그냥 내 걸 하는 시간조차도 별로 없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생각? 제가 INFJ라서 생각이 정말 많아요. 상상도 많이 하고, 근데 좀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생각. 앞으로 뭐 할지, 내가 이거 하고, 근데 미래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밥 먹고, 다음에 뭐 하고, 계획을 엄청 많이 세우거든요. 계획 세우는 게 또 취미라서, 이거 다음에 또 뭐 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까? 왜냐면 지금은 테트리스 돼 있어서 정말 빵꾸 안 나게 하려면 중간에 뭔가가 안 나게 하려면 치밀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뭔가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완벽하게 또 하고 싶어서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굉장히 제이 쪽. 네, 너무 심해요. 정말 화나요. 계획이 틀어지면. 화나서 근데 좀 이제는 좀 놓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계획을 잘 짜면은 기분이 좋아지나요? 너무 좋고 제가 플랜을 짜는데 인생에 대한 플랜이 있고 또 분기별로 플랜이 있고 또 달별로 플랜이 있고 주별로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위클리를 매일 쓰고 데일리도 매일 쓰고
그런 것들 체크를 하거든요. 정말 좋아요. 무슨 만기적금 하는 느낌이네요. 네, 거의 그냥 근데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서 저는 박수 칩니다. 네, 완전한 계획 인간입니다. 좀 애매한데 과정 결과 저는 아직까지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가 좋아도 과정에서 뭔가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정에서 이미 단체 뭔가 같이 영화 찍을 때도 단체잖아요. 근데 어긋나면 결과가 좋아도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 요가는 나름 결과가 괜찮았거든요. 제가 근데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열심히 기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높아요. 사실 뭐 하나를 해도 나는 열심히 안 했는데 남들은 이거에 10분의 1도 안 하네? 이거를 성인이 되고 느꼈거든요. 결과가 보통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데 배우는 좀 사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당장은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지금인 것 같아요. 답답한 기분. 그냥 답답하고. 근데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뭔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타협은 잘 안 해요. 근데 괜찮아까지는 하는데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좀 잘 되진 않더라고요. 안 해요. 약간 칭찬은 스스로에 대한 칭찬도 안 하는 편이고 근데 제가 그런 걸 아니까 근데 그러면 좀 삶이 슬퍼지잖아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수고했다 고생했어 이러고 꼭 자요. 그래서 타협하려고 나름 타협을 하기 위해서. 혹시 한다면은 네. 한 적이 있나요? 타협? 네. 아무래도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내 의지대로 안 되거든요. 먹는 거는 오늘은 이 정도면 치킨 먹어도 된다. 이 정도의 타협은 합니다.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질문에 이런 게 있는데 타협을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요? 안 좋아요. 찝찝하고 죄책감 들고. 이게 제이들의 성향인가 봐요. 저도 좀. 네, 근데 이게 저에 한정되면 괜찮은데 남들한테도 완벽을 요구할 때는 좀 제 자신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남들한테는 이 기준을 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공감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와이프한테 많이 실수도 하고. 맞아요. 다 다른 건데 네, 그거를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거 안 되죠.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저도 후회하고. 둥글게 살려고요. 맞아요. 좀 세모났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모, 세모, 각종. 너는 왜 그 말에 저는 내가 왜 세모네 이랬는데 그냥 많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예체능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또 이해도 되고 동그래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둥글게 돼요.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안 중요한 순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부모님이랑 있는 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 눈물 날 것 같아서 말을 더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원래는 자주 꿨는데 그렇게 자주 꾸진 않아요.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기절해서 자냐고 잘 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꿈 하나라도 있나요? 저는 보통 날아다니거나 전투하거나 그런 류의 꿈을 아직도 꾸거든요. 제가 원래 수영을 못했는데 수영을 이번 연도에 배웠어요. 자유형까지만. 배영은 아직 못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정도? 그랬더니 꿈에 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더 자유롭게 원래 날고 걷거나 뛰거나 이 정도만 했는데 이제 물도 나와요.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네,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데 제 꿈에
제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저만 나와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그게 좀 특이한 것 같고. 원래 10대에는 유전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인 것 같아요. 왜? 이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만들어간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 절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예체능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는데도 생각해보면 제가 계획 짜는 거나 이거는 뭐 엄마가 심하게 그리고 뭐 유전하면은 또 건강적인 게 그리고 제가 몸 쓰는 걸 원래 중학교 때부터 잘했거든요. 좀 운동 쪽으로 공부도 잘했지만 공부도 유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엄마 아빠가 좋으시니까 그게 느껴져요. 학력이 높지 않아도 그게 느껴지고 운동도 엄마 아빠가 잘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네 이런 생각 들면 또 유전이 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20대부터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 갔다고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 좋은 게 정말 탁탁 있어요. 안 좋은 것도 물론 있는데 그게 너무 가끔 보일 때 싫기는 하죠. 성격적인 걸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면을 또 가족들은 싫어해도 자기랑 똑같으니까 타인은 좋아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영 나쁜 것 같지만도 않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푸하 웃는 편인데 보통 요즘에는 아시죠? 쇼츠 이런 거 돌리면서 웃긴 하는데 주로 뭐 예능 보고 이렇게 웃긴 하는데 일상에서도 푸하 웃는데 기억에 남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웃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게 정말 특별한 게 아니라서 이게 상황이 웃겨서 푸하 웃는 게 아니라 상황이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해도 웃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 제가 인간관계가 정말 좁은 편이라서 소중한 사람이랑 있을 때 그냥 푸하 웃는 것 같아요. 왜 웃었는지조차 기억 안 날 그런 것들. 더 자주 웃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자주 웃기 위해서? 네. 그냥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귀엽지?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웃을 수밖에 없고 하고 싶은 일 하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들어도. 그냥 저도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외향적인 편이 아니라서 평소에 이렇게 축 처져 있는 편인데 현장에 갔을 때 뭔가 촬영하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고 외향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웃을 수 있어요. 작은 거라도, 직업이 아니라도. 제가 이런 거에 좀 약해가지고 나다움. 저는 요즘에도 계속 나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생각하는 건 자유로. 남들이 보기엔 계획에 갇혀 사는 사람 같지만 저는 어릴 때 약간 그게 꿈이었어요. 그냥 공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노숙자. 노숙자라고 말하면 되게 슬픈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약간 서울숲 같은 데 가면 그냥 대낮에 노숙자는 아니신데 그냥 누워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할 일 없이.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집도 없이, 뭐도 없이.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돈도 벌고 근데 한 10대 끝까지만 해도 나는 나중에 돈도 안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항상 추구하고 어딘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 선택이 아닌 곳에 얽매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제 생일 이런 거?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쵸. 개인에게 한정된 질문이니까 본인의 생일이나 본인에게 특별한 날이 되겠죠. 앞으로의 뭐 어떤 애인과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생일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게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생일이 보통 평일이잖아요. 챙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말에 어떻게든 챙기려고 뭐 가족도 있고 애인도 있고 친구도 있으면
이걸 쌓으면 한 달 동안 생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챙기긴 챙겨야 돼요. 안 챙기면 너무 서운하고 편지 안 써주면 서운하고 저와의 기념일은 따로 없어서 근데 타인과의 기념일 너무 중요하고 몇 주년 이거 정말 중요하고 근데 제가 연애한 지 굉장히 올해 6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00일, 200일 이런 건 안 세요. 그냥 주년, 1주년, 2주년. 아, 그리고 그런 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1월 1일. 새해가 떴다. 저 혼자만의 그런 게 약간 있어서 새해에는 등산 가서 해 뜨는 거 봐야 되고 이런 식의 중요함이 있고 크리스마스는 적당히 케이크 먹어야 되고 안 챙기면 좀 서운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좀 반성하게 되네요. 저 기념일을 약간 가볍게 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챙겨야죠. 기념일이 많더라고요.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잘 안 챙겨요.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거. 네, 근데 선물은 또 주면 받고 좀 오래되다 보니까 주면은 받으면 저도 줘야 되고 항상 그게 있어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좀 재밌게 뜻깊게 보냈던 기념일이 있나요? 제 생일이 7월 26일이라서 그거를 한 달 동안 했거든요. 케이크를 매 주말마다 한 달 동안 먹으니까 정말 뭘 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냥 7월 한 달 동안 케이크도 많이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놀러도 가고. 알겠습니다. 친구 많으신데요? 친구 없고 그냥 가족이랑 애인 이렇게 했는데도 애매하니까 계속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처인데 지나도 챙기고 뭐 이런 케이크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하루를 이렇게 통으로 낼 수 있는 날도 별로 없고 그래서 부랴부랴 막 10시에 케이크 먹고 이런 거까지 합치면 제가 또 따로 거리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랑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필름 사진 찍는 취미가 또 있었어요. 그것도 10대부터 했던 건데 지금은 잘 안 찍는데 필름 값이 요즘 2만 원이라더라고요. 저 처음 할 때 2,000원이었거든요. 1,800원, 2,000원이었는데 그래서 잘 안 찍는데 그 필름 사진을 찍어서 독립출판을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사람이 싫다였어요. 제가 그만큼 좀 소수의 인간과 친해지고 싫어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 티는 안 내거든요. 그리고 깊은 관계를 갖는데 한 매일같이 봐도 2년이 흘러요. 2년 정도가 걸려요. 2년 내로 날 만났다 하면 나와 친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일단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싫어하고 기본적인 예의 안 지키는 사람 싫어하고 멋대로 판단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냥 보편적인 그런 남들이 싫어하는 거는 그냥 다 싫어해요. 근데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요새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명이 모이면 10명 중에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하나의 허점도 있고 너무 그렇게 고되게 사람 평가하다 보면 저도 가끔 지각 안 하지만 지각을 그러니까 안 하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해지려고 웬만하면 좋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하면서 어떠셨나요? 인터뷰하면서 좀 걱정했거든요. 올 때. 왜냐면 질문을 듣고 다른 대답을 할까 봐 중간중간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생각이 많으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말할 때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짧게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데뷔책을 해오셨는데요? 나름 횡설수설하기 싫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